안녕하세요, 리태학사입니다. 오늘부터는 갑상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갑상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이며 과정의 문제로 생기는 여러가지 갑상선 질환들, 마지막에는 이제 필요한 영양제까지 여러가지 시리즈 편을 통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 과정과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다른 편들도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상선은 목젖 아래에 위치한 이 내분비 기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그랗게 보여있는 주머니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원안에는 콜로이드라는 체액이 차 있습니다. 바로 이 안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에 영향을 줍니다. 소화를 시키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도 필요하고 체온을 올리고 지방대사를 촉진하고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성장 호르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의 이화작용, 뼈의 성장, 콜레스테롤 합성, 담즙상 증진, 인지 능력까지 대단하죠.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모발이 얇아지고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됩니다. 갑상선 자체의 문제로 호르몬 합성에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을 실어나르는 운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갑상선 호르몬이 세포에서 쓰일 때 잘못 쓰이는 경우, 변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위장의 문제, 간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 체내 염증의 증가, 스트레스 이런 외부적 조건들의 영향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 과정과 용어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는 뇌의 시상하부와 내하수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하수체에서 갑상선을 만들라고 신호를 주면 TSH라고 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갑상선에서는 열심히 호르몬을 만들고 필요한 조직에 배분하기 위해서 혈액내로 만든 것들을 방출합니다. 방출된 호르몬이 운반되기 위해서는 운반 단백질이라는 TBG와 결합되는데요. 이때 갑상선 호르몬을 T4, T3라고 부르죠. 이 결합 단백질이 나중에 떨어져 나가서 세포로 들어갈 때 이때 쓰이는 형태 바로 프리T4, 프리T3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세포에서 쓰이려면 T4가 T3로 바뀌어야 되는데 T3로 바뀔 때 활성이 없는 것, 이것을 바로 알티스라고 부르죠. 복잡하시죠? 자, 이 일련의 과정이 선뜻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좀 더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노동자로 비유해서 표현할 건데요. 세포에서 일하는 노동자 자체를 만드는 것은 갑상선인데요. 명령은 뇌의 시상하부와 내하수체에서 합니다. 그것을 조절하는 신호가 바로 TSH인 거죠. 뇌는 혈액 내에서 이러한 노동자를 감지해서 노동자들이 부족하다 싶으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를 분비하게 되고 갑상선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TSH 신호를 줄여서 노동자 수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호를 받은 갑상선에서는 많은 수의 이 훈련되지 않은 노동자 T4와 소량의 훈련된 노동자 T3를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냅니다. 이때 타고 가는 버스를 운반 단백질 TBG라고 부르는 거죠. 훈련되지 않은 T4의 노동자들은 중간 훈련소인 간에서 약 60% 정도를 훈련시켜서 T3 형태로 바꿔 세포 공장으로 보내지는 거죠. 장에서도 약 20% 정도를 T3로 바꾸는데 도와줍니다. 이 말은 간 공장과 장 공장이 건실해야 갑상선 T3가 잘 만들어지고 갑상선 호르몬의 일들을 내 몸에서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상선 자체만 튼튼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운송 단백질인 TBG에 탄 T4와 T3는 세포로 들어갈 때 버스에서 좀 내려야겠죠. TBG에서 내린 거, 이 형태를 우리는 프리T3, 프리T4라고 하고요. 프리T3와 프리T4가 실제적으로 세포에서 쓰이는 형태이다. 결국 이제 세포에서 쓰이려면 T3가 가장 중요한데 T4에서 T3로 바뀌는 이런 훈련의 과정 속에서 보면 어디든 이제 훈련 받다 보면 꼭 낙오자가 생기잖아요. 훈련 도중 이탈하여 쓸모없는 이 불량한 형태가 된 T3 형태, 알티스라고 부릅니다. 공장의 최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낙오자를 최소화하는 게 갑상선 공장의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잘 거친 이 프리T3 노동자들은 결국은 세포 내 핵내에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효소, 에너지 대사 등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활기차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갑상선 노동사회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경찰도 사실 존재합니다. 갑상선 노동자들을 잘 감시하고 조절하는 경찰, 바로 갑상선 항체입니다. 경찰도 강력계, 교통계 여러 가지 부서로 나누잖아요. 우리 몸에선 이를 TPO 안티바디, 타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
TSH 리셉터 안티바디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복잡하네. 이러한 경찰들이 적절히 분포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일을 해주면 좋은데 나쁜 주변 환경으로 경찰이 오히려 과잉 진압을 한다거나 이유 없이 잡아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생깁니다. 그러한 경찰이 많아질수록 갑상선 기능 노동자들은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 항체들이 높으면 갑상선 수행 과정이 방해가 되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의 그레이스병은 주로 TSH 리셉터 안티바디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하시모토병은 TPO 안티바디와 타이로글로빈 안티바디를 90%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호르몬 검사와 갑상선 항체 검사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검사지 잠깐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갑상선 호르몬의 용어들이 보일 겁니다. TSH, T3, 프리T3, 티퍼, 프리티퍼 이렇게 5가지 항목 중에 TSH, T3, 프리티퍼를 검사를 합니다. 3가지 정도만 보험이 되거든요. 최근에 는 티퍼보다 프리티퍼의 프리폼 형태를 많이 검사하죠. 또한 일부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혈중에 티퍼가 아무리 많아도 세포 내에서 T3로 바뀌지 못하거나 거짓 형태의 RT3로 많이 바뀌면 갑상선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T3 형태와 RT3 형태의 비율 체크도 굉장히 중요하다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프리T3와 활성이 없는 RT3까지 체크를 해서 비율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 검사를 해보면 TSH 티퍼가 정상인데도 프리T3 대비 RT3가 너무 많아서 검사상에서는 큰 이상은 없지만 결국은 증상에 따라 막 춥고 탈모가 생기고 여러 가지 갑상선 기능 저하의 증상들이 생겨서 고통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티포 호르몬인 신지로이드를 투약하는 일부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에게서 투약 시 수치는 잘 잡히는데 이상하게 증상 개선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티퍼가 T3로 전환이 잘 안 된다거나 티퍼에서 T3로 바뀌는데 RT3가 증가되는 경우 병원에서는 티퍼와 T3의 복합제인 콤지로이드를 다시 바꿔서 처방하거나 활성형 형태인 T3 형태 테트로닌이라는 제품들 있죠. 제품 변경을 해보거나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갑상선 치료에 있어서 티퍼와 TSH 수치 못지않게 T3와 RT3의 관리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고요. 근데 왜 우리 몸에 RT3가 늘어날까? 장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솔의 증가, 또 체내 염증 레벨이 올라가는 경우 RT3가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피로가 또 생기고 체중이 증가되고 수족냉증이 생기고 기분은 처지고 짜증나고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로 고통받을 수가 있는 거게 됩니다. 우리 몸은 갑상선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다. 이런 기본 지식들을 배웠으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염 등의 질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니까 빨리 영양제부터 얘기해달라고요? 기다려보세요.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발 부탁드려요.